생산성이 사회 진보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그 생산성 향상은 관리자의 관리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성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는 자질과 당대 최고의 관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자로 선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발한 관리자한테 관리할 권한과 관리할 자유를 부여해야 된다. 줘라 이거.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기 바라고. 이제 정부의 역할은 뭐라 그랬지? 정부의 존재 이유. 정부가 왜 존재하느냐? 개인의 효용을 쉽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죠. 개인의 사익 추구적인 개인의 효용을 쉽게 충족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예요. 효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다양한 선호를 가진 개인들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 역할이다. 네, 그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이거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관리자한테는 어떤 게 기대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신공공 관리론 보면은 엔트리프리너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엔트리프리뉴리얼 스피리트 이런 단어가 기업가적인 정신 또는 그냥 엔트리프리너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모험적 기업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모험적 기업가의 역할이 기대된다. 모험적 기업가는 아까 이제 right to manage, right to freedom to manage 관리할 자유와 관리할 권한을 가졌지. 그 권한을 통해서 당면하고 있는 공공 문제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아주 새롭고 창의적인 그 대안을 보세거든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성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제도라든지 아니면 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래 딜을 만들어내는 거 딜. 혁신적인 딜. 그리고 그러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나 제도나 거래를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가 실행에 옮기는데 이게 실험적인 거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적이니까 실험적인 거잖아. 실패할 우려가 있어. 그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는 모험적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 모험에 대해서 당연히 그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험에 실패에 따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 관리자들한테 기대된다. 관리자들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이 기대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험적인 해법에 적용시킨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모험적 기업가 역할이 기대된다. 이게 첫 번째고 관리자들한테. 두 번째는 관리자는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잡기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노젓기, 방향잡기. 노젓기는 이제 로우라고 그러지, 로우. 방향잡기는 스티어. 로잉이 아니라 스티어링의 역할이 기대된다. 로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부가 이게 이제 뱃사공의 그 행위를 이제 비교하는 거지. 뱃사공은 그러니까 배의 선장은
배 승무원들은 뭘 하지? 두 가지 역할이 있죠. 하나는 노를 젓는 거. 하나는 방향잡기를 하는 거 있죠. 핸들을 틀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배를 이렇게 몰고 나가는 그런 역할. 근데 여기서 로우라는 건 뭐냐면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리자는 로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행태는 어디서 벌어졌지? 전통적 행정의 6가지 코어 아이디어 중에서 첫 번째지, 그지? 정부가 기존 공공 서비스 전달을 기존의 정부 기구가 직접 담당한다. 모든 공공 서비스 전달을 정부가 직접 담당한다는 거. 이제 그 역할에서 벗어나고 그 역할은 서비스 전달은 정부보다는 민간 영역 또는 기업이 잘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서비스 전달에 관해서는 기업이 정부보다 낫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업이 정부보다 낫다. 그럼 정부는 뭘 하느냐? 방향잡기를 하라, 로잉을 하라 그러는데 방향잡기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로잉하고 스티어링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방향잡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럼 정부가 방향잡기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인가? 첫 번째, 우선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 어떤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 첫 번째. 응? 이게 목표치를 갖다 이제 영어로는 스탠다드라고. 스탠다드. 공공 서비스의 목표, 지향점,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목표치라 그래도 되고 목표라 그래도 되고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혁신적인 대안을 여기서 좀 빠졌는데 스스로 창출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관리자가 또는 다른 정부기구와 민간 행위자에 의해서 창출되도록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야. 알겠어? 첫 번째,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야. 스티어링의 개념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두 번째,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대안들을 스스로 관리자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 또는 다른 정부기구나 민간 행위자에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여기 혁신적인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민영화, 민간 위탁, 책임 운용 기관 이런 것들이 다 그 혁신적인 대안 중에 하나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영화를 시키고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간 위탁을 시키고 책임 운용 기관이 그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거기에 맡겨야 돼. 그 대안을 만들어내라. 관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라. 관리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스스로 창출하는 것이 힘들면은 다른 정부기구나 민간 기구들이 그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민간 행위자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영리기구, 하나는 비영리기구. 그죠? 민간 행위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기구, 민간기구는 우리가 얘기하면 NGO라고 얘기했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영리기구, 영리를 추구하는 기구, 기업이지. 그다음에 비영리기구는 우리가 쉽게 아는 시민사회단체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마련되잖아.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 대안이 그런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서비스 전달 방식이 되면은 그것이 그 방식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 두 번째,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러한 대안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세 번째, 모니터링. 이게 스티어링이야, 스티어링. 이 밑에 깔려 있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지금 이제 관리자가 스티어링을 해야 된다. 여기 깔려 있는 가정이 뭐지?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기구와 민간 행위자들에 의해서 그 혁신적인 대안이 창출되도록 하라 그러는데 정부기구도 물론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 신공관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기구도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전달은 민간기구가 더 잘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요. 가급적이면 정부기구보다는 민간기구가 하도록 해라. 여기 밑에 깔려 있어. 이게 그대로 이제 공공선택론 그 가정들이 그대로 여기 수용되어 있는 거죠. 시장이 정부보다 낫다. 시장기구, 다시 말해서 민간기구들이 정부기구보다도 서비스 전달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성과가 없다. 깔려있어. 다시 말해서 기업과 시장 방식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판단계 어떻게 보면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해야 된다. 이것이 전통적 행정학서부터 행정학의 여태까지 행정학의 밑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고 방식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고 방식이 가장 꽃을 피우는 것이 신공공관리예요. 시장 방식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어. 그것이 시장 방식과 기업이 정부 방식, 관료제나 정부보다는 낫다. 됐어?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 정부와 시민 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4장에서 요 한 챕터, 4장 전체 챕터가 요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정부 시민 간의 관계를 생산자하고 소비자 관계와 유사한 성격 규정하고 있어요. 정부는 뭐가 되지? 생산자가 역할을 하는 거고 시민은 고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역할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부하고 시장 간의 관계 이렇게 얘기했잖아.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는 뭐와 같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생산자. 이 생산자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기업이지. 그지? 그 다음에 소비자는 고객이지. 그지? 여기는 생산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비자라고 이렇게 대입할 수 있지. 배치할 수 있지. 그러면 국가는 신공공관리에서는 정부가 할 역할은 뭐냐? 기업이 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시민은 고객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는 여기 이게 보통 이제 요걸 갖다가 신공관리에 대입하고 국가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 맞았어. 누가 그랬어? 이게 바로 시장이 되거든. 시장이 있고, 국가라는 것을 시장으로 전제해버려. 시장에서 국가에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국가에서 정부가 시민한테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이걸 신공공 관리에서는 시장에서 기업이 고객한테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에서 정부가 시민들한테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하고 이렇게 유사한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는 시장이 되는 거고 정부는 기업이 되는 거고 시민은 고객이 되는 거고. 여기서 기업은 고객이나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신공공 관리에서는 어떻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시장에서는 기업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지. 신공공 관리에서는 국가 내에서 정부가 시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해. 그리고 시장에서는 기업이 고객한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듯이 국가에서는 정부가 시민 고객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시민 고객들한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민간 영역에서 중요한 행위자들이 공공 영역의 중요한 행위자들로 대체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게 다 유사한 점이야.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공공관리에서는 정부가 시민 고객을 위해서 경쟁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그리고 시장에서 고객은 다른 사람의 이익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지? 다른 사람의 이익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 오로지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해. 마찬가지로 신공공 관리에서는 시민 고객이 동료 시민이나 정부의 시민 고객은 다른 동료 시민의 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기 효용만 극대화시키면 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신공공 관리에서 시민 고객은 동료 고객이나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되지 않아. 시민 고객은 동료 고객이 이익이 망가지든 말든 정부가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사익 추구적으로 나가서 정부가 파산하든 말든 신경 안 써. 전혀 신경 안 써. 개인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자기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동료 시민이 내가 이거를 내가 이 공공 서비스 소비하면은 다른 사람이 못 소비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지나치게 너무 많이 소비해서 국가가 망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시장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disconnected and utility maximizing individual. disconnected라는 것은
여기 담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개인들하고 다른 동료 시민들하고 동료 고객들하고 연계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독립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이 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 디스커넥트 자기의 이익만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디스커넥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공공 관리에서는 디스커넥트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공공정신에 투철함 이렇게 얘기해요. 공공정신 투철하다는 건 뭐야? 동료 시민의 이익을 신경 쓴다는 거야. 여기서 신공관리에서는 그런 가정을 하지 않아. 자기 오로지 예? 너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 너만 신경 써라. 너의 이익만 추구해라. 이게 사실은 이런 주장은 우리 철학적으로 보면은 공리주의에 올라가 있죠. 공리주의의 그 가정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 스미스. 어? 아담 스미스가 저런 얘기 하잖아. 맛있는 빵집 주인이 빵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빵을 만들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을 뭐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맛있는 빵을 만든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 이런 건 없어. 그게 바로 디스커넥트입니다. 자기 효용만 극대화시키면 된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시키면 된다. 이게 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정부 시민 간의 관계를 시장에서 생산자 소비자의 관계하고 같은 성격으로 규정한다 얘기했잖아. 신공관리에서. 이게 이제 여기가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도 이제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움직여요. 시장에서는 기업과 생산자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하죠? 고객과 소비자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매수 재량권을 통해서 생산자 또는 기업의 행동을 통제하죠. 기업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기업가가. 그럼 어떻게 돼? 다른 데 가서 물건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업가가 나의 선호에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강제화시키는 거지. 그치? 생산자가 소비자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매수 재량권을 활용한다는 거죠.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 신공관리에서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기서 공공기업가가 퍼블릭 엔터프리너가 이게 모험적 기업가야. 똑같은 말이야. 관리자를 어떻게 통제하지? 고객은 서비스 선택권의 행사를 통해서 관리자의 행동을 통제하지. 응? 같은 로직이 작용하고 있지. 그치? 통제 방식을 그 허시만이라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 있어. 알버트 허시만. 어떤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개인이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이 활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exit. 두 번째 대안이 voice. 세 번째가 loyalty.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야 이게. exit, voice and loyalty. exit이라는 것은 그
조직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조직으로 가버리는 거야. 엑싯. 이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탈출해버리는 거야. 보이스라는 것은 조직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로열티는 그냥 조직이 잘하겠지. 조직이 해주는 것은 뭐 나한테 최선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직이 나를 위해서 애써주겠지.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 로열티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 조직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학교 행정학과 들어왔는데 행정학과에서 마음에 안 든다. 행정학과라는 그 행정학과라 학교를 갖다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싶어. 그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가 뭐니? 이거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요구할 수가 있지, 그지? 그게 보이스야. 행정학 이론 과목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게 보이스야. 근데 엑싯은 뭐냐?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다른 학교 전학하겠다. 이게 엑싯이야. 로열티는 뭐냐?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믿고 따라가면 돼. 그 선생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면은 나한테 최선의 이익이 될 거야. 믿고 따라가는 거야. 로열티야. 통제 방식이 이제 세 가지인데, 신공공 관리에서 사용되는 고객이 관리자 또는 정부를 통제하는 방식이 뭐지? 엑싯. 응? 보이스는 뉴 퍼블릭 서비스에서 보이스를 사용해. 그 다음에 로열티는 뭐냐 하면은 전통적 행정의 로열티. 전통적 행정. 이 부분은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익스펜드 할 거야. 엘래보레이트 할 거라고. 상세하게 얘기할 거야. 전통적 행정에서는 믿고 따라가는 거야. 시민들이 정부나 행정가들이 나한테 최선의 선택을, 나한테 가장 좋은, 가장 알맞는 공공 서비스를 전달할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 부분은 내가 다음에 엑스펜드 한다. 그러니까 그 챕터가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래서 통제 수단은 엑싯이다. 신공관리에서는 엑싯이라는 통제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 엑싯이라는 통제 수단은 신공관리에서 고객이 정부나 관리자를 통제하는 수단인데, 그것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과 동일하다. 완전히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그대로 그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용어, 행위자, 시장의 행위자들, 그들의 관계가 공공부문의 행위자, 그들 관계 그대로 대입됩니다. 알겠어? 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계속 얘기하면 돼. 이제 여기서 아주 이거 잘 그렸네. 멋있네. 잘 안 보이지? NPM이 6가지 화두가 있어. 6가지 주제, 핵심 주제. 우리가 지난번에 전통적 행정의 6가지 코어 아이디어, 핵심 사고 얘기했잖아. 마찬가지야. NPM의 6가지 핵심 사고, 핵심 아이디어. 이걸 이제 누가 얘기를 했냐면 도널드 캐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캐틀이라는 사람이 6가지 핵심 주장, 그 다음에 핵심 관심사, NPM의 핵심 관심사 뭐냐? 멋있다. 그지? 첫 번째, 어떻게 정부가 보다 적은 세입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NPM의 핵심 관심사. 적은 서비스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적은 세입이지. 이건 뭐니?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산출을 생산할 것인가? 이거지, 그지? 생산성의 개념이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신공공 관리의 핵심적인 관심사다. 이 얘기죠. 요 생산성은 요 가운데 있는 거는 선생님이 붙였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붙였어. 생산성이 여러분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지. 생산성을 높이는데 신공관리가 신공관리자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고 생산성의 개념이지. 우리가 그때 얘기했어. 신공관리는 단순히 민간 영역이나 기업의 경영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업 가치까지도 도입한다. 이게 생산성이다. 기업 가치들이. 기업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야.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정부는 시장 유인을 활용해서 관료제의 병리를 근절할 것인가. 관료제에 여러 가지 병리들 있잖아요. 병리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건 대표적인 병리는 뭐였지? 대중이 국민이 원하는 것보다 그렇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지.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정부는 시장 유인을 활용해서 관료제의 병리를 근절할 것인가. 이게 그들의 신공관리의 관심사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관료제는 그 운영 스타일이 뭐냐면은 커맨드 컨트롤 명령 통제 기제에 의해서 움직이지. 메커니즘에서. 커맨드 컨트롤 메커니즘이 그지? 권한의 기초에서 주어진 권한의 기초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거를 이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 관료제 병리를 낳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 전략으로 마켓 스트래티지로 시장 전략으로 대체할 것인가. 이것이 시공관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잘못 썼어요. 생산성이 아니라 시장 기제라고 쓴다. 관료제 병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장 기제를 활용해서 관료제의 병리를 단절하려고 노력한다. 노력하는데 관심이 있다. 신공관리. 시장 기제를 활용해서 커맨드 컨트롤 메커니즘이 아니라 시장 기제를 활용해서 이게 시장 유인, 이것도 다 시장 기제지. 시장 유인, 시장 전략, 시장 선택, 이게 다 시장 기제지. 시장 기제를 활용해서 관료제를 병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뿌리 뽑기 위해 가지고 시장 기제를 의존하려고 합니다. 시장 기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깔려 있는 건 뭐야? 시장이 뭐야? 정부보다 낫다. 나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시장 기제를 잘 활용해서 관료제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폐해들을 없애버릴 것인가. 이게 그들의 핵심 관심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도 이제 시장 기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정부는 시장 기제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선택을 부여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더 넓혀줄 것인가. 선택권. 어떻게 시민들은 다양한 선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효용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식의 공공 서비스로는 안 되니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 서비스를 구조화시켜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서 그들이 만족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만족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핵심 관심사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공관리의 핵심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고객 만족이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다. 고객 만족.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해법을 어디서 든다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어디에 두고 있지? 시장 기재보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다양한 선택권의 부여. 그죠? 다양한 선택권의 부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정부는 정부 프로그램의 반응성을 높일 것인가. 반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반응성.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떻게 정부는 책임을 분권화해서 일선 관료들에게 고객을 보다 잘 섬기도록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뭐야? 신공관리는 반응성, 시민 요구나 선호에 대한 반응성을 중요시 여겨, 그지? 근데 반응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뭘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지?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한 단어 찾아봐. 분권화야, 분권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안에는 신공공 관리에 관심사가 들어있고 여기 지금 이 문장 안에는 해법이 들어있어. 그걸 어떻게 그 관심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해법이 들어있어.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좋다. 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권을 부여해라. 해법이 들어있지? 관료제 병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장 유인, 시장 전략, 시장 선택을 활용하게 됩니다. 해법이 들어있어. 아까 얘기해서 해법으로는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을 분권화해라 이거. 그래서 일선 관료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줘라.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고객을 더 잘 섬길 것이다. 고객에게 더 잘 봉사할 것이다. 해법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거 끝나고 이제 신고관리론의 구체적인 처방이 뭔가 쭉 얘기하면은 바로 이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지. 구체적인 처방이 뭔가. 여기서는 이제 이 안에는 뭐야? 관심사, 신공관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또는 그들의 관심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법이 담겨져 있어요. 이 도널드 캐트리 6가지 하드웨어.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도널드 캐트리 제시하는 5번째 신공관리의 관심사. 어떻게 정책을 고안하고 그 궤적을 추적할 정부의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정책을 고안하고 정책을 고안한다는 건 제정한다는 거다.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통제할 정부의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 정책을 제정한다. 정책을 제정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기서 이제 정책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도널드 캐트리 얘기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요건 정책 능력에 어떻게 정책 능력을 높일 것인가. 요걸 다른 단어로 쓰면 무슨 단어로 대체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관리자들이 정책을 고안하고 정부 또는 관리자가 정책을 고안하고 그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모니터링한 능력을 높일 것인가? 한 단어 다른 단어로 얘기해봐. 정책 능력 대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정책을 고안해. 아주 정책을 잘 만들어. 그리고 그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이렇게 통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부나 관리자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요, 스티어링. 스티어링에 관련되는 거야. 스티어링을 잘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야. 그지? 스티어링이 뭐라 그랬어? 세 가지 컴포넌트. 목표치 설정하는 거. 그지? 그게 정책 결정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목표치 달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세 번째, 모니터링 하는 거. 얘기했잖아.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정부의 스티어링 능력을 높일 것인가. 이거야, 그지? 그지? 그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책에 나온다.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뒤에 보면 이게 두 가지 질문 형태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질문은 NPM의 관심사고 두 번째 질문은 해답이 나와 있어. 해법이 나와 있어. 해법이 뭐니 여기? 서비스, 퍼처스와 서비스, 딜리버러. 이거는 퍼처스가 아니라 프로듀서라고 얘기해도 돼. 딜리버러를 갖다가 서비스 구입자의 역할과 서비스 전달자 또는 서비스 생산자의 역할을 구분해라. 역할을 구분해라. 구분해서 뭘 하라는 거지? 정부나 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지? 구분해라 이거야. 전통적 행정 모형에서는 이 역할이 구분이 안 됐어. 생산자가 구매자야. 정부 기구가 생산을 하잖아, 그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생산하잖아. 여기서 퍼처스는 다르게 여러분 얘기하면 프로바이더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더 이해가 쉬울 거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을 구분해라. 제공자 따로 있고 생산자 따로 만들라는 얘기야. 근데 전통적 행정에서는 어떻게 돼? 행정기구가 생산해서 제공하지, 그치? 시민들한테. 요 같은 말이야. 저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면 이해가 금방 안 들어오지. 근데 요걸 이렇게 요 단어로 대체하면은 훨씬 이해 쉽지, 그치? 그런데 이 역할을 구분하라는 거야. 생산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공급자의 역할을 분할시켜서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정부나 관리자는 이 둘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해?
이게 프로바이더야 이거는. 프로듀서야 프로바이더야. 이 역할을 하라는 거야.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라고? 민간 기구에 맡겨라 이거. 정부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 능력을 높인다는 게 약간 이제 정책이랑 관리를 구분했을 때 그 약간 정치 행정 이론론적인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정치 행정 이론론 이걸 신공관리는 정치 행정 이론론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대충 알기로 이제 관리 쪽에 집중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치랑 관리를 구분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정책 결정도 신공관리에서는 행정가 관리자 역할의 정책 결정을 전통적 행정보다는 정책 결정을 강조하지. 강조하지, 그지? 서비스 스탠다드 결정하는 게 이게 뭐야? 결정 아니야. 아까 정책을 보완한다고 그랬잖아. 정책 결정의 역할이 더 많이 기대가 돼. 그러니까 정책 개발에 관한한 공공 관리자들한테 더 많은 역할이 기대돼. 전통적 행정에 비해서. 그런데 정책 개발에 너무 전념하기 위해서 정책 전달은 하지 말라. 정책 전달은 아까 이 정책 능력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정책 재정 능력을 높이는 거야. 정책 개발 능력을 높이는 거 아니야, 그지? 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전달까지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서비스 전달은 이거 행정 집행 아니야, 그지? 이거 직접 이걸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책을 제정하는 고안하는 데 쓸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책 집행에는 관심이 없느냐? No way. 관심이 있어. 단지 뭐야? 정책 집행을 하는 방식이 틀린 거지. 전통적 행정에서는 정책 집행을 누가 해? 행정기구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 시장기관에 맡겨. 알겠어? 이게 이제 아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비스 분명히 구입자하고 역할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서비스 생산하는 거는 시장기구가 더 잘한다 이거야. 시장이 기구가 더 잘하고 서비스 생산하는 거는 정부기구는 그야말로 젬병이다. 그러니까 젬병이니까 정부가 서비스 생산까지 담당하지 말고 더 잘하는 그 역할을 더 잘하는 민간기구한테 맡겨라. 그리고 그 맡긴 얘네들이 생산하는 거 어떻게 돼? 정부는 사오면 되는 거지. 사서 공급하면 되는 거야, 그지? 사서 공급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 민영화지, 민간 위탁이지, 그지? 민간 위탁에서 위탁자들이 서비스를 생산하고 민간 위탁자들의 생산된 서비스를 정부는 구입해서 제공하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 정책 서비스 전달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신공관리가 전통적 행정에 비해서 줄어드는 건 아니다. 집행하는 방식이 틀리다. 서비스 전달하는 방식이 틀리다 이거야. 전통적 행정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하고 서비스 프로듀서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았는데 신공관리에서는 그 역할이 구분된다. 이 역할을 구분시키는 이유가 뭐냐? 스티어링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구분시킨 거다.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시킨 거다. 이해돼? 오케이? 프로바이드에서 제공하다라는 뜻이 딜리버에서 제공하다라는 뜻은 전달하는 뜻인데 틀려. 여기서는 딜리버라는 것은 프로듀스 한다는 거.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들 읽으면은 그 밑에 있는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돼. 이렇게 서비스 구입자의 역할과 서비스 전달자의 역할을 구분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서비스 생산자와 공급자와 서비스 생산자의 역할을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해. 구분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지? 스티어링을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스티어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공공서비스 전달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지? 정부는 못한단 말이야. 정부한테 맡기면 못한다고. 됐냐? 모르는 거 다 물어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어떻게 정부는 과정과 구조가 아니라 산출과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래서 이게 성과라고 그랬어. 성과. 단어 압축적으로. 성과와 산출이나 성과. 지난번에 이제 첫 시간에 뭘 얘기했지? 전통적 행정하고 신공관리가 어떻게 틀리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 그랬지? 전통적 행정은 투입과 과정 통제다. 그지? 투입과 과정을 통제하는 데 비해서 전통적 OPA, MPM은 산출과 성과다. 그지? 이 얘기했어. 그지? 그 말이야. 전통적 행정은 투입과 과정을 통제하려고 그래. 투입은 뭐지? 투입 통제라는 거 뭐야? 공공 서비스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야. 비용을 줄여나가려고. 그래야지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과정을 통제한다는 거 뭐지? 업무 처리 방식을 통제하는 거야. 그지? 어떤 식으로 통제하지? 규정과 절차를 통해서 재량을 최소화시키지. 거기에 그들이 포커스가 있어. 전통적으로 OPA의 포커스야. 그지? 근데 이제 주로 단계가 이렇게 되지. 투입에서 과정을 거쳐서 산출이 나오고 산출에서 속도가 나오잖아. 그지? 앞에 두 단계에 대해서 생산 과정에, 서비스 생산 과정에 앞에 두 단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신공관리는 뒤 두 단계에 관심이 있다. 산출. 산출과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물론 생산성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그지? 우리가 첫 번째 관심사 뭐야? 생산성이었잖아. 그지? 생산성에도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지만은 생산성만큼 둘 중에 하나에 어떤 생산성도 관심이 있지만은 성과에도 관심이 있다고. 생산성도 관심이 있고 성과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탑다운 하향 교육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체제. 탑다운 앤드 룰 드리븐 시스템이야.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를 상향적이고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체제로 전환하면 된다. 응? 밑에 있는 걸 영어로 하면 bottom-up, result-driven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된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전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탑다운하고 룰 드리븐 시스템이 뭐야? 이게 전 OPA지, 그지? 어? 근데 버텀업, 퍼포먼스, 버텀업 여기 리절트라 그래야 되고 아웃컴이라 그래야 돼. 아웃컴 드리븐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관리제라고. 그리고 유인 체계, 유인과 규정과 유진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과 높이기 위해서 유인해 나간다. 그지? 그래, 그 바텀업이라는 것을 관리자들한테 권한이 부여된다는 거.
분권화된다는 거지. 관리자들이 한테 권한을 right to manage, freedom to manage, 관리할 권한과 관리할 자유를 부여하고 그들이 유인을 통해서, 유인과 규정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해 나가. 그래서 근데 제대로 그런 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리자가 실패할 경우 책임지도록 한다. 모험적 기업가, 오케이? 응? 책임지도록 한다는 거야. 다 들어오냐? 다 들어오냐고. 멋있어. 그 다음에 이제 NPM의 10계명. 이거 뭐 교과서에 다 나오죠. NPM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그 NPM 개혁 처방의 수용성이 높다 그랬어, 그지? 근데 이제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뭐 거기 보면은 호주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교과서에 많이 소개해 준 것은 NPM의 선도사가 누구냐 그러면 오스본 게블러 얘기하지. 데이비드 오스본 and 테드 게블러. 이 사람이 쓴 Reinventing Government라는 책의 챕터야 이게 다. 챕터 1 제목이야. 챕터 2, 챕터 10 이렇게 돼 있어. 10계명이야 그래서 10원칙, 10원리. 정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지. 새로운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되느냐. 첫 번째, catalytic government, 촉진적 정부, 촉매적 정부야. 그 다음에 부제가 여기 중에 steering, 이거 여러분들한테 시키려다가 말았어. rather than rowing. 촉매적이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 한번 저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미를 해봐. 촉매적이라는 말이 뭘 얘기할까? 정부가 촉매적 해라기야.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지? 누군가가 정부보다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그들로 하여금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조성하는 촉매적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얘기한 촉매적 역할을 하라. 정부가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보다도 서비스 전달을 잘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촉매적 역할을 해라. 아까 얘기했지. 스티어링이 두 번째 얘기하는 거. 스티어링이 세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지. 첫 번째, 서비스 스탠다드를 결정한다. 두 번째 뭐야? 그 서비스 스탠다드를 혁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창출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행정기구 또는 민간기구가 찾아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 이거야. 그 두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해당하는 캐슬리틱이야. 됐어? 캐슬리틱. 촉진시켜라, 이거. 촉매적 역할을 해라, 이거야. 정부의 역할이 촉매적이야. 직접 나서는 게 아니야.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부보다도 훨씬 더 공공서비스 잘 전달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환경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Community Owned Government, Empowering rather than Serving. 이걸 이제 2번을 여러분들 잘 보면 있잖아. 거의 있잖아. MPS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MPS하고 야 이거 MPS 주장하고 너무 동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아. 내용이.
근데 NPS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있잖아. Empowering rather than serving이잖아. NPS의 핵심 모토가 뭐냐면 서빙이야. 근데 그 서빙의 의미하고 NPS가 말하는 서빙의 의미하고 지금 테드 가블 얘네들 오스본하고 게블러가 얘기하는 서빙의 의미가 틀려. 여기 서빙은 뭐냐면은 전통적 행정의 서빙이야. OP에서 얘기하는 거. OP에서 정부 역할은 뭐냐면은 수혜자라 그래. 수혜자가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뭐가 필요한지를 찾아내서 그들한테 전달하는 거. 제공하는 거. 생산해서 제공하는 거. 그게 그걸 갖다 서빙, 거기에 서빙의 의미야. 그 서빙의 의미고, 우리가 더 얘기를 하면, 여기서 서빙의 의미는 신공공 관리자들이 쓰는 서빙의 의미가 그 MPS, 뉴 퍼블릭 서비스, 그 이론가들이 쓰는 서빙의 의미가 아니라, OPA가 쓰는 서빙의 의미라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받으면 어떻게 돼? 해피해지는 거지. 자기 필요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지? 그러면 수혜자한테 기대되는 역할이 뭐야? 로열티지. 그지? 로열티만 있으면 믿고 그냥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나의 필요가 완벽하게 충족이 돼. 왜냐? 공급자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다 알고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게 서빙의 의미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공 관리자들은 그렇게 수혜자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자가 찾아서 서빙해 주면은 수혜자가 공급자, 정부 기구에 대한 의존성이 늘어난다. 의존성을 늘어나니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얘네들한테 권한을 줘서 그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도록 해라. 이거야. Empowering이라는 게 뭐야? 권한을 줘서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라. 신공공 서비스의 서빙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해법을 찾아내라고 이렇게 맡기지 않아. 여기서는 지금 신공관리에서는 권한을 줘서 스스로 찾아내도록 방치해라. 내버려 둬라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공공 서비스의 서빙이라는 것은 찾아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찾아내겠냐? 찾아내는 것을 도와주라. 그게 서빙이야. NPS의 서빙. 그들이 주인인 건 분명하다. 시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내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들이 혼자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퍼블릭 서번트들이 도와줘야 돼. 이게 도와줘. 여기는 그 개념이 없어. 그냥 주고 알아서 하는. 저 차 보면은 저거하고 2번이 꼭 NPS의 주장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눈여겨서 보면 아니다. 알겠어? 그다음 세 번째가 경쟁적 정부. 그래서 inject competition into service delivery. 서비스 전달에 경쟁 기능을 주입해라. 그치? 그래서 서비스 딜리버리는 주체가 누가 될 수 있지? 정부기구도 될 수 있지. 민간기구도 될 수 있지. 그지? 민간기구는 두 개로 나누지. 영리, 비영리.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정부와 영리기구와 정부기구와 영리기구와 비영리기구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정부기구가 서비스 전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돼? 밑에 있는 가정은 잘 들여다보면 정부기구보다는 얘네가 낫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기구를 넌 하지 말라 이건 아니야. 할 수 있는. 얘네들끼리 정부기구도 전달할 수 있고 비영리기구 다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고 그들 간에 경쟁하게 만들어라는 거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정부기구보다는 민간기구들이 더 잘한다. 이게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6개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나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공관리가 구체적인 처방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실제적으로 도입된 처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처방들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NPM의 한계와 기여를 마지막으로 해서 신공관리는 끝낸다. 알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3시간, 3시간씩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신공고 서비스 3시간 하면은 그거 끝나고 중간고사 볼까? 중간고사는 미리 얘기해 주는데 간단해. 행정고시 문제에서 약간 변형시켜서 나올 거야.